반갑습니다. 불대TV 블랙드빌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에 대한 후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싱가포르에 관한 내용이며 각종 여행지와 음식, 주의사항, 일정과 경비를 다뤄볼까 합니다. 싱가포르는 다들 아시다시피 동남아에 위치해 있죠. 비행기로는 약 6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행 일정과 준비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항공편을 말씀드리면 항공은 싱가포르의 저가 항공인 스쿠트 항공을 이용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나름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어서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항공편은 늘 같은 일정이며 밤에 떠나서 대만을 경유하여 1시간 정도 대기하고 싱가포르에 새벽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두 번째로 숙소 예약은 부킹닷컴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2박 3일은 베뉴 호텔 더 릴리라는 곳을 이용했고, 두 번째로 마지막 1박은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미친 짓 같습니다. 1박에 70만원이라. 챙겨갔던 준비물을 조금 살펴보면 세면도구, 화장품, 양말, 속옷, 옷들, 운동화, 샌들, 래시가드, 셀카봉, 카메라, 모자, 방수백, 선글라스 등등 챙겨가고, 저희는 소주를 참 좋아해서 소주를 좀 챙겨갔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소주가 조금 비쌉니다. 한 병에 한 15,000원 정도 참고하세요. 병 소주는 아니고 참이슬 팩 소주로 챙겨갔습니다. 육개장 컵라면도 몇 개 사갔고, 그리고 저희는 포켓 와이파이를 사용했는데 정말 별로예요. 지금 알았으면 포켓 와이파이 사용 안 했을 겁니다. 무조건 유심칩 사세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행 첫째 날부터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지방에서 인천공항까지 자가용을 타고 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천공항 주차장은 정말 헬입니다. 주차하기도 너무 복잡하고 요금도 하루에 24,000원인가? 좀 비싸죠? 조금 비용을 아끼고자 저희는 영종도에 있는 운소역의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서 하루에 4,000원 정도 해서 24,000원 나왔어요. 공항 주차장에 비해 훨씬 저렴하죠. 운소역에서 공항역까지는 한 지하철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참고로 공영 주차장이 거의 만차예요. 근데 수시로 자리가 나기 때문에 조금만 줄 서시면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나름 비즈니스라는 거 혜택을 받았죠. 웨이팅 없이 바로 수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노란색은 스쿠트 항공의 상징이죠. 이 비행기는 대만을 경유해서 대만까지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리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비즈니스석이라고 하면은 조금 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이게 무슨 비즈니스석이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KTX 특실보다 조금 좋지 않나. 장점은 조금 넓고 의자를 눕혀서 거의 반쯤 누워서 갈 수 있는 게 최고 장점이었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진짜 비즈니스나 1등석을 타보고 싶네요. 2열부터는 일반석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저가항공보단 넓어요. 그렇게 좁진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기내식이 나왔어요. 비즈니스석은 기본 제공이고 일반석은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메뉴는 항공권 예매할 때 홈페이지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기내 안에서는 메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음료수는 콜라나 맥주, 와인 등이 있는데 골라 드실 수 있고, 기내식은 솔직히 맛없습니다. 진짜 맛없습니다. 밥도 푸석푸석하고 진짜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또 대표적인 맥주는 또 타이거 맥주죠. 타이거 맥주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클래식 320ml짜리 안 시원해서 그런가 한국 콜라보다 맛이 없었어요. 그렇게 2시간 반을 이동하여 대만 타오 위안 공항에서 1시간 정도 대기했습니다. 급유를 하고 승무원들도 교체되고 비행기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탑니다. 그렇게 저희는 창이 공항에 도착을 하였고, 친구의 흡연 욕구로 3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1층 흡연장으로 갔습니다. 싱가포르 흡연 보면 별것 없습니다. 진짜 인터넷에 보면 사람들이 엄청 겁을 주는데 생각보다 엄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담배 한 갑에 12,000원, 1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담배에 대한 부분도 그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싱가포르의 지하철인 MRT를 이용하기 위해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창이 공항에서 트레인 투 시티만 따라가면 MRT역이 있고 그곳 자동 발매기에서 발권하시면 돼요. 카드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탠다드 티켓은 MRT 일회용이고, 두 번째로 이지 링크 카드는 버스나 MRT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충전하는 티머니 카드와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 투어리스트 패스 카드는 1일 무제한이에요. 하루에 20싱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6,000원 정도 하는데, 지하철을 자주 타는 게 아니라면 이지 링크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게 훨 낫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싱가포르는 노선이 총 한 5개 있는데 관광지가 웬만하면 다 붙어 있어서 일정 짜기가 정말 편합니다. 일부 몇몇 관광지가 떨어진 것만 빼면 싱가포르는 생각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저희가 도착해서 짐을 찾고 나오니까 거의 아침 7시 정도였어요. 일단 배가 고프니까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부기스역에 있는 야쿤 카야 토스트를 갔어요.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1인당 4.8싱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3,900원, 4,000원 정도 세트로 2개 시켰습니다. 약간 반숙된 계란에
토스트 보면 별것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걸 왜 극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음료수로 나온 허니 우롱차, 이것도 그냥 맹물 같아요. 그냥 유명하다고 하니까 먹는 거지, 이거를 만약에 줄을 서서 먹는다면 굳이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삭 토스트가 훨씬 맛있어요. 뭐 간단하게 요기하고 나왔는데,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랑 반대로 일본하고 똑같이 좌측 통행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많이 보였어요. 싱가포르에는 자동차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아반떼가 거의 한 4, 5천만 원 하고 소나타가 6, 7천만 원 한답니다. 다음은 관광지에 필요한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서 차이나타운에 있는 시휠 트래블로 이동했습니다. 시휠 트래블이 뭐냐 하면은 그냥 여행사예요. 싱가포르 현지 관광지를 이용하려면 입장권이 필요하죠. 그 입장권들을 모아 파는 곳인데, 현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이곳에서 구입하는 게 훨씬 저렴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차이나타운 외부예요. 소나타 택시가 정말 많습니다. 아침도 먹고 티켓도 구매하고 이제 밤새고 지친 몸을 달래러 숙소로 체크인하러 갑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숙소는 진짜 지하철 근처로 잡으세요. 버스 근처는 비추입니다. 반드시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지하철 근처로 잡으세요. 저희는 파야레바역이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역인데 도보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었습니다. 차로는 뭐 5분 정도면 갔는데 이제 도보로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걸었어요. 첫날 하루 빼고 숙소에서 지하철까지 계속 택시 타고 다녔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체크인 하려니까 시간이 이르다고 20싱달러를 추가해서 체크인 했습니다. 뭐 약간 한국으로 치면 대실 비용이죠. 숙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좁다면 좁은데 이 가격으로 따지면 뭐 나름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오자마자 냉장고에 소주를 담아 넣었습니다. 짐을 풀고 너무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오후까지 좀 자다가 나왔습니다. 한 5시쯤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하면 또 칠리 크랩이 유명하죠. 칠리 크랩이라 하면 전보 레스토랑이나 레드하우스가 유명한데 거기는 줄도 서야 되고 가격이 좀 비싸서 뉴튼 호커 센터를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무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잘 안 믿는데 그래도 27번 집이 유명하다고 해서 속눈썹 치고 주문했습니다. 워낙 한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 한글 패치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C 세트로 칠리 크랩과 페퍼 크랩 세트를 주문했어요. 테이블에 앉아있으면 맥주 파는 아줌마가 맥주 필요하면 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술을 이 아줌마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 가게에서는 안 팔아요. 맥주 2병에 10싱달러, 우리 돈 약 한 8,500원 정도였어요. 볶음밥, 평범한 새우 볶음밥입니다. 칠리 소스에 비벼 먹으면 정말 개꿀이었어요. 시리얼 새우와 롤빵, 시리얼 새우 이거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JMT를 연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칠리 크랩, 씨발 존나 맛있습니다. 진짜 요걸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 맛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다시 간다면 1일 1크랩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페퍼 크랩, 개인적으로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친구 입에는 조금 자극적이라고 했는데 제 입맛에는 괜찮았어요. 칠리도 맛있는데 저는 페퍼가 더 맛있었습니다. 진짜 술이 술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온 소주는 저기 롯데 아이시스 물통을 몇 개 챙겨서 그 안에 소주를 담아 가져와 타이거 맥주랑 말아 먹어서 소맥으로 먹었어요. 칠리 크랩으로 1차를 끝내고 2차로 라우파사 사태거리로 넘어갑니다. 싱가포르 택시는 시간대와 택시 색깔에 따라 요금이 달라요. 파란색이나 노란색 택시를 타시면 되고 뭐 꼭 택시 승차장에서만 타고 내려야 한다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 곳이나 내려달라면 잘 내려줍니다. 라오파사 사태거리는 주로 꼬치를 파는 거리고 현지인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은 곳입니다. 여기에도 한글 패치가 잘 되어 있었어요. 블로그에서 7, 8번 집이 괜찮다고 하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뭐 TV에도 방영이 되었다네요. 저희는 크랩도 먹었고 배도 불러서 세트 A를 시켰습니다. 26싱달러, 우리 돈으로 21,000원 정도. 치킨꼬치 10개, 양꼬치 10개, 새우꼬치 6개.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는 표현 잘 안 쓰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특히 새우꼬치가 정말 한국에서 맛을 볼 수 없었던 맛? 정말 달달한 게 버터도 아니고 좀 신기했어요. 맛있었어요. 술안주로 최고였습니다. 소주를 안 가져왔으면 진짜 개후회할 뻔. 그리고 옆 테이블에 미국인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같이 합석도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싱가포르의 첫날 밤은 이렇게 술로 보내다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싱가포르 여행 사실상 3일차죠. 이날은 차이나타운과 유니버셜 스튜디오 일정을 잡았습니다. 유니버셜을 가실 목적이라면 하루 전체를 잡으셔야 해요. 저희는 전날 과음으로 해장을 하고자 차이나타운으로 이동합니다. 송파 바쿠테, 싱가포르의 갈비탕으로 유명한 집이죠.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바로 위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사이제리아라는 곳을 갔어요. 피자와 스프, 커리치킨 라이스와 시푸드 스프가 있었는데 뭔가 짬뽕 같은 느낌 같아서 시켜봤어요. 머시룸 스프, 그냥 딱 우리가 아는 그 맛입니다. 시푸드 스프, 가장 기대했던 음식인데 싱가포르 특유의 향신료 향이 나고 정말 역합니다. 진짜 먹기 힘들었어요. 아니 안 먹었어요. 진짜 이걸 어떻게 먹냐. 커리 치킨 라이스, 시푸드 스프를 먹은 후에 안 먹어봐도 뻔한 맛이었어요. 왜냐면 냄새가 벌써부터 그렇게 나요. 향신료 향이. 한 숟갈 먹고 씨발 바로 욕 나왔습니다. 스프랑 똑같은 맛이 납니다. 진짜 정말 향신료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인애플 베이컨 피자,
그나마 가장 먹을만 했어요. 싱가포르 음식이 이렇게 안 맞을 줄 몰랐습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해서 향신료가 안 날 것 같았는데 예상 밖이었습니다. 뭐 대충 먹고 바로 유니버셜로 넘어갑니다. 차이나타운역에서 뭐 두 정거장으로 금방 갔습니다. 하버프론트역에 가시면 비보시티라고 있어요. 그곳 3층으로 가시면 유니버셜행 모노레일이 있어요. 센토스 익스프레스라고. 그걸로 환승하시면 됩니다. 이지링크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환승이 가능하니까 별도로 티켓 구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센토사 스테이션 플랫폼입니다. 워터프론트는 센토사 리조트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입구입니다. 인비아는 멀라이언 플라자와 루지와 케이블카를 타는 곳이고, 마지막으로 비치 스테이션은 팔라완 비치와 실로소 비치가 있는 곳이고, 보통 워터프론트에서 내려서 구경하고 비치에서 다시 타고 옵니다. 유니버셜 가면 다들 찍는 지구본, 저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미니언즈 마켓을 구경했어요. 여성분들과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열쇠고리 한 개당 8싱 달러 정도, 인형은 35싱 달러 정도.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을 가보니까 뭐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어요. 영상 한번 보시죠. 대충 보고 이렇게 또 다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탄 놀이기구 트랜스포머입니다. 4D 입체로 이렇게 되는 거고, 직원 말로는 여기서 제일 재밌다고 하는데 뭐 재밌었어요. 다른 놀이기구들은 줄이 너무 길어서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구경만 했어요. 그리고 주라기 공원. 익숙한 주라기 공원 BGM이 들려오죠. 유니버설 진짜 졸라 큽니다. 걷다가 지칠 정도예요. 또 루지를 타기 위해서 또 이동합니다. 걷다가 보인 멀라이언 동상, 루지 매표소에 도착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시윌 트래블에서 구매했던 티켓으로 바로 입장을 합니다. 거의 1시간을 기다렸어요. 루지 카트기를 이걸 각자 가지고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올라갈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루지입니다. 저곳이 있다가 방문할 실로소 비치예요. 슬슬 도착을 합니다. 국내 통영 루지는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트랙을 봤을 때 싱가포르 루지가 조금 더 긴 것 같습니다. 속도감도 짜릿하고 나름 탈만했어요. 기다리고 두 번 타는 데까지 2시간 걸렸습니다. 루지 타고 실로소 해변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다는 깨끗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날씨가 조금 비 올 것 같은 느낌이어서 우중충했습니다. 저희는 실로소 해변에 위치해 있는 트라피자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해변가를 걸어갔습니다. 뭐 가는 길에 뭐 이런 시상도 하길래 옆에서 같이 박수도 쳐줍니다. 쓰레기들이 보이죠? 전 세계 어딜 가나 비양심인 사람은 많습니다. 트라피자를 찾기 위해 걷고 또 계속 걷습니다. 드디어 찾은 트라피자. 한 20분 정도 걸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해변가에서 저녁 먹을 생각하니까 뭔가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아직 저녁 8시인데도 해가 오래 떠있죠?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많진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곳이라 그런가 한국인 손님들이 몇몇 있긴 있었어요. 이날은 소주를 안 챙겨갔습니다. 가자마자 맥주를 주문하고 주문했던 피자와 샐러드, 솔직히 맛은 우리가 아는 그 피자 맛입니다. 막 뛰어나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배도 고프고 해변가에서 먹는 피자라 그런지 기분상 맛있었습니다. 근데 양이 상당히 적다는 거. 야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나름 휴가를 보내는 느낌 났습니다. 맥주를 더 시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왕 된장질을 하는 거 칵테일까지 더 시켜봅니다. 그냥 맥주 드세요. 그냥 맥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안주가 부족하여 감자튀김을 또 시켰습니다. 별 다를 거 없죠. 우리가 알던 그 비주얼의 그 맛입니다. 맥주 2잔에 22싱 달러, 피자 한 판에 25싱 달러, 샐러드 하나에 16.8싱 달러, 칵테일 2잔 30싱 달러, 감자튀김 11싱 달러, 합계 105.7싱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000원 치고는 조금 비싼 감이 있죠. 이 집은 맛보다는 그냥 분위기 값인 것 같습니다. 야경은 정말 끝내줍니다. 그렇게 모노레일을 타고 다시 하버프론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날은 숙소 와서 진짜 술이고 자시고 피곤해서 바로 뻗어잤습니다. 유니버셜을 가실 분들은 하루 일정 다 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아침부터 가세요. 저희는 오후 2시쯤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해서 다 못 본 건 좀 아쉽습니다. 벌써 여행 4일차입니다. 이날은 오전에는 주롱새 공원과 오후에는 클라키를 방문하여 리버크루즈를 타는 날입니다. 근데 전날 유니버셜을 방문해서 그런지 점심까지 푹 자고 나오다가 일정이 살짝 꼬였습니다. 주롱새 공원까지는 가장 긴 거리를 가야 합니다. 다행히 환승 없이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지하철역에서 먹었던 맥도날드, 빅맥은 전 세계 어딜 가도 같은 맛인 듯 합니다. 주롱새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앞이 입구입니다. 이곳 역시 한국인이 많이 와서 한국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롱새 공원에는 뭐 매일 볼거리가 진행되는데 시간을 잘 참고해서 가세요. 저희가 도착하니까 2시 50분쯤이었는데 가자마자 뭐 하늘의 야심과 쇼를 관람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죠.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What's singing? What's singing? Pao Pao is his name. No, everyone listen. There you go, the sound of a ringing telephone. You say
그 앵무새가 사회자 말을 따라하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같이 관객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공연이 끝날 무렵에 펠리컨도 나오고 두루미도 나오고 완전 새판입니다. 한 4-50분 정도 공연했고 나름 재밌게 잘 봤습니다. 또 4시에 하늘의 왕쇼가 열린다고 해서 매 공연장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가는 동안 여러가지 새들 잘 구경했습니다. 부엉이도 있고 이름 모를 새들도 많고 매 공연장에 도착하니까 벌써 공연하고 있었어요. 매가 엄청 컸어요. 독수리 같았어요. 이날 너무 더워서 공연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진짜. 쇼는 하늘의 야심가 쇼가 더 재밌었고 주롱수의 공원은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굳이 성인 남자 2명이서 새 쇼 보러 주롱수의 공원까지 가는 건 좀 오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다닥 3시간 만에 공원 투어를 마치고 너무 더워서 숙소로 다시 돌아가서 씻고 나오기로 했어요. 숙소에서 클라키까지는 한 번 환승해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클라키에 도착하면 이런 풍경들입니다. 싱가포르 강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죠. 싱가포르의 유명한 번화가들과 비교할 때 클라키와 마리나베이는 현지인이 거의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거의 90% 이상 싱가포르에 왔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고 클라키에는 한국인이 정말 많았어요. 리버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선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티켓을 구매했기에 바로 줄을 섭니다. 줄은 금방금방 빠집니다. 한 15분 기다렸나? 팁을 드리자면 맨 앞에 타시거나 맨 뒤에 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눈에 보입니다. 야경이 정말 예뻤습니다. 실제로 홍콩을 가보진 못했지만 사진만으로 보던 홍콩 야경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항을 마치고 이제 술 한잔 하러 이동했습니다. 클라키를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펍들이 엄청 많아요. 갈 곳들도 많아요 진짜. 저희는 핫스톤즈라는 곳을 방문했고 그냥 인터넷 안 찾아보고 바로 현지에서 아무 곳이나 들어갔어요. 저희가 주문한 음식은 멕시칸 요리로 무초스 플래터라는 거고 2인분을 주문했어요. 38.9 싱달러, 우리 돈으로 32,000원 정도인데 남자 둘이서 먹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양이 조금 적어서 그렇지 맛은 괜찮았어요. 통새우와 케사디아, 튀김들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싱가포르를 간다면 클라키 일정을 좀 길게 잡고 싶네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강바람 맞으면서 술 한잔 한다는 게 한국에서도 충분히 연출할 수 있지만 해외라는 또 색다른 감이 있네요. 그렇게 지하철 막차를 타고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5일차 일정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쇼핑몰 무스타파와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체크인하는 날입니다. 파야레바역에서 마지막 식사는 파야레바 스퀘어에서 했습니다. 줄 서서 먹는다는 케이스케 돈골왕이라는 일본 라면집입니다. 여기는 한국인들이 아예 없었어요. 현지인들만 있었고 인터넷에서도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계란은 무제한이고 반찬통에 든 것은 콩나물 볶음 반찬인데 딱 한국에서 먹는 그 맛입니다. 이걸 빻아서 계란을 찍어 먹습니다. 라면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시킨 교자는 설명할 것도 없죠. 우리가 아는 그 맛입니다. 라면은 괜찮았어요. 맛있었습니다. 느끼하지도 않고 면도 괜찮았고 담백했던 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 줄을 서서 먹는지 알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기념품을 사러 무스타파로 이동합니다. 무스타파는 사실 별것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고 일반 슈퍼보다 조금 저렴한 거 외에는 뭐 없습니다. 캐리어는 반입이 안 되니까 무료로 입구에 맡겨둘 수 있습니다. 자, 무스타파를 쭉 둘러보면 우리 대형마트랑 다를 게 없죠. 평범하죠. 알로에 농장 가격이 4.8싱달러, 거의 4,000원이네요. 가장 많이들 찾는다는 카야잼 코너는 14번에 있으니까 참조 바랍니다. 보시면 카야잼이 엄청 많은데 그냥 저희도 뭘 사야 될지 몰라서 가장 많이 팔린 것들을 샀어요. 계산을 하면 이렇게 봉지에 꽉 묶어서 줍니다. 구매했던 것들을 보면 부엉이 커피, 카야잼, 멀라이언 초콜릿, 킨더 초콜릿 정도인데 한 4만원치 산 것 같아요. 사실 뭐 크게 살만한 건 없었습니다. 웬만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에도 다 파니까. 무스타파에서 마리나베이 샌즈로 이동을 하니까 오후 4시쯤 되었고 늦게 체크인을 했습니다. 이날은 좀 일정이 많이 빡셌습니다. 가든스 바이더웨이랑 스카이파크까지 가기에 너무 빠듯한 일정이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용한 것은 프리미엄 킹 다운타운 뷰였습니다. 이게 하루에 70만원짜리 방입니다. 성수기라서 조금 비싸게 예약을 했습니다. 비성수기에는 사전에 예약을 하면 약 3-4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침대는 완전 슈퍼 킹 사이즈죠. 엄청 컸습니다. 늦게 체크인을 하는 바람에 저층에 배정을 받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냉장고에 보면 먹을 건 천진데 건드리기만 해도 금액이 결제된다고 하여 그냥 냅뒀습니다. 단점이 물을 넣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엄청 컸습니다. 뭐 이런 식. 방 소개를 했으면 마리나베이에 꽂힌
인피니티 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인피니티 풀은 오로지 호텔 투숙객만 이용 가능합니다. 별도 외부인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1인 1카드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면 뭐 대략 이런 분위기, 생각보다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한국 사람들도 조금 있었고 한국인은 대부분 레시가드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80~90%는 서양인이었습니다. 이게 무려 70만원짜리 뷰입니다. 사실 인피니티 풀 아니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수영장에서 인생샷 몇 장 건지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대충 풀장을 구경했고 바로 숙소로 내려와서 옷을 갈아입고 가든스 바이 더 베이로 이동합니다. 씻고 나오니까 벌써 저녁 8시가 넘었어요. 가든스 바이 더 베이가 마감이 9시여서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원래 여러 곳을 둘러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군데만 돌기로 했습니다. 진짜 보는 둥 마는 둥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후다닥 지나갔어요. 이렇게 빠르게 도는 이유는 아직 스카이파크와 인피니티 풀 야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조금 빨리 이동했습니다. 스카이파크는 10시까지고 인피니티 풀은 11시까지 이용 가능했습니다. 스카이파크는 마리나 베이 샌즈 투숙객은 무료입니다. 그 외에는 입장권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야경은 정말 예뻤습니다. 구경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와서 수영장 환복 후에 바로 풀장으로 다시 갑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운이랑 선베드는 무료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람들 전부 카메라로 셀카 찍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랬지만 전부 사진 찍으러 온 것 같아요. 수영장 분위기를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11) 시에 마감을 하면 이렇게 풀장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만 보던 사진들을 이렇게 직접 보고 찍으니까 참 멋졌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일정이 끝난 건 아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호텔 투숙객은 호텔 옥상에 위치한 루프탑 펍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요. 숙소로 후다닥 내려가서 옷을 또 갈아입고 펍을 갔는데 지금 다른 사진을 찍어둔 게 없어서 말로만 설명드리는데 지금 보이시는 옥상 양옆에 펍이 있어요. 근데 술값도 비싸고 동양인이 낄 자리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95% 이상이 서양인이고 나머지 5%는 아랍 계통 중국인들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딱 한 무리 봤습니다. 한국 여성 3명이서 클럽에 들어가더니 들어간 지 5분도 안 돼서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뭐 오래 있진 않았고 호텔 1층에 위치한 호프집에 갔습니다. 사실상 이게 저희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바쁘게 움직였고 뭐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죠. 드리프트라는 곳이었고 5성급 호텔답게 분위기는 고급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것은 맥주 2잔과 감자칩과 치킨 몇 조각. 이게 3만원이 넘어요. 거의 한 4만원 가까이 준 것 같아요. 하긴 국내 호텔도 뭐 호텔 한 음식은 가성비가 참 창렬스럽죠. 이렇게 싱가포르 여행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냈습니다. 복귀 마지막 날 마리나 베이 쇼핑몰 구경을 좀 했습니다. 실내에 작은 운하도 있고 명품관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국 여성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찰스 앤 키스. 저도 사실 이날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아 알게 되었고 가방을 구매하고자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 현지보다 좀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뭐가 예쁜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가방 3개에 한 25만원 정도 했고 텍스 리펀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쇼핑을 마치고 창의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역시 비즈니스 클래스로 마른 수석을 밟고 간단하게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 먹어주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돌아오면서 마지막 기내식은 괜찮았습니다. 기내식은 오며 가며 총 4번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맛있었어요. 밥 같지도 않는 밥보다 고작 빵에 햄이랑 치즈 올라간 건데 제일 나았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순댓국에 소주 먹었는데 정말 개꿀 맛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싱가포르 여행기에 대해 리뷰를 해봤습니다. 너무 사진 편집으로만 리뷰를 해서 좀 더 생생하게 못 다룬 점 많이 아쉽습니다. 2부에서는 싱가포르 여행에 주의할 점과 여행지 소개, 여행 경비 내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리뷰 여행지는 프랑스와 일본입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